이어서 우리 교재 페이지 234페이지입니다. 유아 문학교육 프로그램의 이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아 문학의 대표적인 유형인 그림책으로 하는 문학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적용 방안, 이것은 문학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가 그림책으로 한 문학교육에 참여하면서 그림책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림책 읽기의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그림책 읽기에 몰입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문학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의 수업을 할 때 문학작품을 통한 통합교육 접근에 대해서 게임이라든지 이야기 나누기라든지 퍼즐 활동이라든지 미술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에 대한 의도적인 확장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학을 통해 얻는 즐거움은 배우지 않고 느낄 수 있는 본유의 즐거움이나 쾌락 이상의 것으로 교육 없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림책 자체의 의미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는 문학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은 그 교재에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공통된 특성을 가진 다양한 그림책을 읽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림책들의 공통된 특성을 고려하여 읽기를 하는 것이 그림책 독자인 유아가 그림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아는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질이 검증된 다양한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그림책에 대하여 보다 명백한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아가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도록 격려한다는 것은 그림책과 유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그림책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이야기 구성 요소와 줄거리, 등장인물의 내적 반응과 동기를 이해하며 이야기를 즐기고 다양한 사파의 개념을, 기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유아는 그림책과 상호 교류를 통하여 그림책의 언어적인 내용과 시각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서로에 대하여 새로운 경험과 기대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책과 유아의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교류, 즉 몰입이 가능하도록 좋은 그림책을 읽을 기회를 제공하여서 유아 개개인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도 교수 학습 방법의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림책의 모든 구성 요소가 그림책 전체의 조화에 기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 기법이 시도되는 좋은 그림책을 유아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시켜 몰입하고 읽는 경험을 통해서 유아는 그림책의 상위 주제에 대한 문신성과 비평 능력을 가지게 되고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자신의 가치체계에 따라 비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의 모습이나 유아가 처한 생활과 삶의 내면적 세계를 표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아는 독자 중심, 학습자 중심의 심리적 특성을 강조하는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활동들로 구성된 문학교육을 통하여 그림책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교사와 유아 간의 수용적이며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문학작품을 읽을 때 교사가 유아를 지원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유아가 문학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문학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유아 문학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문학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목표를 성취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유아가 그림책을 비롯한 좋은 문학작품과의 자발적인 교류를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였는지,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과 문학작품 창작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문학작품을 비평하는 능력이 발달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유아 문학교육의 평가는 유아의 작품, 포트폴리오, 문학작품과의 교류와 상호작용에 관한 관찰, 그리고 문학적 능력 또 언어적 능력에 관하여 제작된 질문지나 면접 평가 도구 등의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아 문학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문학 작품에 관하여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는지, 또 문학 작품과 관련된 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문학 작품과 상호 교류하였는지, 문학 작품에 관한 이해 및 감상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문학 작품에 대하여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였는지, 새로운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였는지를 구체적인 평가의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7장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실제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학교육 프로그램의 예를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동물이거든요. 동물과 상상의 세계라는 주제를 구성해 보았을 때, 이제 동물 프로그램은 만 2세에서 3세 영아 대상으로 구성하였고,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영유아의 발달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활동의 내용 및 수준을 수정 보완하면 다른 연령을 대상으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을 글감으로 하는 보다 다양한 그림책을 첨가하여 프로그램을 변화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영유아의 보다 적극적인 반응을 격려하고 그 반응을 고려하여 활동의 수를 적절히 가감할 수도 있죠. 상상의 세계는 만 3,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적용하기에 적당한 프로그램입니다. 상상의 세계에 대한 유아의 관심과 흥미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문학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프로그램도 다양한 그림책을 포함시켜 보다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킬 수 있고요. 7장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하여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실제를 제시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의 수업 때 참고하면 좋은 내용들이 이런 거죠. 우리 교재 페이지 239페이지에 갈색 꼬마 무엇을 보았니? 라는 그림책 감상하기에 대한 예가 나와 있고요. 활동의 목표는 그림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림책을 감상하고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교육 자료로는 그림책이 필요하겠죠. 영화들과 그림책 앞표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표지에 보이는 갈색 곰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갈색 곰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걸까? 영화들과 그림책을 감상하면서 물고기는 누구를 보고 있을까? 수미는 어디를 보고 있는 것 같으니? 영화들과 그림책에 나온 동물들을 바라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책에
어떤 동물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7장에서 동물 찾기에 대한 게임도 자유선택 활동으로 이제 게임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동물 찾기 게임의 활동 목표는 그림책에 나오는 동물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게임을 통해 그림책에 나오는 동물들을 찾아보면서 색깔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동물을 연결해보며 눈과 손, 협응 능력과 소근육을 발달시킵니다. 그에 따른 이제 활동 방법을 찾아보면 영화들과 그림책, 갈색고마 무엇을 보았니? 내용을 회상하고 어떤 동물이 나왔니? 갈색곰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 생각나니? 영화들과 게임 활동을 하면서 탐색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단축 기호는 동물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와 함께 읽은 갈색고마 무엇을 보고 있니? 그림책에 나오는 동물이구나. 동물의 단축 구멍과 단추가 달려있네. 이것은 무엇일까? 돌림판의 화살표를 보며 뱅그르르 돌아가네.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니? 화살표 달린 동그란 판에 같은 색이 무엇이니? 동그란 판에 같은 색 동물을 가져다 놓을 수 있을까? 이것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영화들과 게임 활동을 해보고 손가락으로 화살표를 돌려 멈추는 색과 같은 색의 동물을 찾아볼 수 있겠니? 수미가 돌린 화살표가 노란색에 멈췄구나. 노란색 동물은 누구니? 다시 한번 화살표를 돌려볼까? 어떤 색의 화살표를 멈췄니? 같은 색의 동물은 누구니? 노란 오리와 까만 양을 단추를 끼워 연결할 수 있겠니? 영화들과 게임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동물 목걸이를 걸고 사진을 찍고 단추를 끼워 동물을 연결하니 멋진 동물 목걸이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목에 걸고 사진도 찍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241페이지에는 그림책에 등장하는 동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영화들의 사진들이 있고요. 게임 자료 활동을 돌리는 영화, 또 동물 자료를 단추를 끼워 연결하는 영화의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안내되고 있는 책은 비 오는 날의 동물원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림책을 감상하며 상상의 날개를 펴보는 목표를 갖고 있고, 비 오는 날의 동물원 그림책은 이제 영아들한테 들려주기 좋은 수준의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작에서 비 오는 날 동물원 어디에 숨었니? 어디에 숨을까? 그래서 활동 목표 동물 그림, 동물의 윤곽을 따라 오린 동물 모양 종이, 이제 색종이, 풀 이런 것들을 자료를 활용해서 그림책 내용을 활성화하면서 기린 집의 모양은 어땠는지, 또 동물의 윤곽을 따라 오린 동물 모양 종이를 탐색하고 어떤 동물인지에 대해서 묻고, 또 문 모양의 집이 있어서 기린은 어떤 문 모양 집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우성어 의태어를 쓰면서 두두두두두 무슨 소리지? 비가 오나봐. 동물 집 문을 꼭 닫아주렴. 색연필로 가늘고 길게 비를 그렸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해 줄 수 있고, 영화들과 활동을 한 후에 별림밤 비 오는 날에 동물원 그림책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책 내용을 회상하는 영화, 동물의 집을 찾는 친구, 동물의 집에 동물을 붙이는 활동, 비 내리는 상상을 하면서 색연필로 비를 표현하는 활동들에 대한 실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한 발자국 누구 것일까에 대한 그림책 감상하기도 있고요. 점토 밟아보기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점토의 특성을 살펴보고 점토를 밟아보고 또 발도장 찍어보기, 그래서 전지에 물감으로 발자국 찍기 놀이를 하는 영화들의 사진들이 있고요. 발자국 찍기를 한 전지를 발자국 모양으로 오려서 바닥에 크게 탐색해 볼 수 있게 했네요. 다람쥐 그림책도 한번 살펴보면 영화들과 다람쥐 노래를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책을 감상하며 다람쥐의 생김새, 다람쥐의 발톱, 뾰족한 발톱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림과 그림만으로 감상을 해보고 또 영화들과 다람쥐의 입모양을 표현해보고 노래 부르며 북치기 활동으로 연결해서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의 몸을 표현하는 진지한 영화의 사진들도 캡처를 해서 교재에 실어 놓으셨네요. 찾았다 우리 집 그림책을 이제 감상하는 활동들을 보면 영화들에게 그림책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영화들과 그림책을 감상하면서 당나귀가 웃고 있고 당나귀 집은 푹시푹시한 마구간이고 영화들과 그림책을 보면서 재미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는지, 어떤 동물의 집을 찾아가고 싶은지, 왜 그 토끼의 집을 찾아가고 싶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작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의 집을 찾아주세요 활동은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물들이 사는 곳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 그림책을 회상하면서 영화들에게 그림책에 등장하는 동물을 소개하고 영화들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영화들과 동물들의 집을 찾아 붙여보고 또 영화들과 재밌었던 점,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고생해서 이 동물집 찾기에 대한 그림판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블록으로 동물의 집을 구성하는 활동들도 할 수 있고요. 동물원 케이크 꾸미기. 동물원 케이크 꾸미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영화들과 동물 모양 비스킷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본다는 것은 동물의 이름을 기억하는지, 본 적이 있는지, 어디서 보았는지, 동물원에 누구와 함께 갔는지, 동물원에서 어떤 동물들을 보았는지, 좋아하는 동물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고, 영화들과 재료를 탐색한다는 것은 책상 위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이것들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케이크를 만들 때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인지, 또 영화들과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것은 빵 위에 하얀 생크림을 발라볼 수 있을 거고, 동물원 케이크를 또 어떻게 꾸며볼 수 있는지, 좋아하는 동물을 찾아서 꽂아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알록달록 색깔의 비스켓으로 꾸며볼 수도 있겠죠. 알록달록 색깔이 아름다운 동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아이들은 재밌어 할 것입니다. 또 알록달록 아름다운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기분은 어떤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볼 수 있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영화들과 활동 후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동물원 케이크를 만들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동물원 케이크를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 함께 만든 동물원 케이크를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 모양의 비스켓으로 꾸미는 모습들이 아이들이 되게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진들을 잘 찍어 놓으셨네요. 사과가 콩이라는 그림책도 영화반에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인데요. 영화들에게 그림책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두더지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은지, 누구인 것 같은지 앞표지와 뒷표지를 펼치면서 개미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개미가 있는 곳으로 갔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지요. 영화들과 그림책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무엇이지? 누구였을까? 동기유발을 위해서 동물들에게 함께 커다란 사과를 사이좋게 나눠 먹고 비가 내리고 또 뭐 이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교사가 짧고 간결하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참 좋은 방법이구나. 지지와 격려와 칭찬을 적절하게 해주시고 영화들과 그림책의 그림만을 감상한다는 것은 동물들이 커다란 사과를 먹는 소리를 들으며 그림을 감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각사각사각 쪽쪽쪽쪽. 또 영화들과 그림책을 보면서 재미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커다란 사과를 어떤 동물이 먹었니? 사과를 먹을 때 어떤 소리를 내며 먹었는지 기억나니? 사과 먹는 소리를 들으니 어떤 느낌이 드니? 어떤 소리를 내니? 재미있었니? 어떤 점이 재미있었니?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아이들의 언어적인 자극, 상상의 그런 날개들을 펼 수 있는 충분한 언어 표현에 대한 언어 구사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과가 쿵이라는 부분을 영화들과 그림자로 동국을 해봤나봐요. 여기에서는 OH 필름으로 사과가 쿵이라는 동국을 했고 어떤 동물이 나왔는지 사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림 속에 나오는 동물이 된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은지 또 그림자 동국을 하면서 동물이 되어보려고 하는 부분들 또 사과를 먹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묶어놓고 UHP 필름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자로 동국을 하는 너무나 정말 재미있는 흥미로운 활동들에 대한 사진들을 잘 담아 놓으셨네요. 이상은 놀이공원 그림책 감상하기. 파보폭에 대한 부분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동물원의 전경과 동물에 관심을 갖고 또 이상한 놀이공원이라는 그림책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화들에게 그림책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어디인 것 같은지, 누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은지,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는지, 동물원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고 또 영화들과 그림책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이 보이는지 또 검은 놀이공원이 화려한 색깔의 놀이공원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고 덩치가 아주 큰 코끼리 아저씨는 재채기를 하면서 어떤 소리를 냈는지 꼬마 원숭이가 어디 숨었는지 다 함께 불러보도록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몰입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선생님이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영화들과 그림책의 그림만 감상해서 회상하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동물원에 어떤 동물이 있었는지 어떤 동물 보았니 생각나니 기억나는 동물이 있니 이런 이야기를 교사는 질문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영화들과 그림책을 감상한 후에 놀잇감의 소감을 나눠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어떤 등장인물이 생각났는지 어떤 내용이 가장 재미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도 나는 이상한 놀이공원에서 땡땡땡을 하고 싶어요 라는 책이고요. 활동의 목표는 놀이공원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표현해보는 활동들을 해볼 수 있다고 해요. 동물 그림자 찾기 활동도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동물의 생김새를 탐색하고 그림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누가 숨겼지라는 그림책 감상하기에 대한 내용들도 안내가 되고 있고요.
또또와 사과나무 그림책 감상하기도 동물의 다양한 특성을 관찰해 그림책을 감상합니다. 사과따기. 사과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또또와 사과나무의 그림책에 대한 개론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우리 교재 275페이지에 상상의 세계로 떠나요 라는 활동을 통해서 통합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조금 천천히 여러분들께서 교사가 되셨을 때 참고해보면 좋을 내용들이 있어요. 또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대한 부분들도 알아되고 있고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 지금 우리 지금 모의 수업에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주인공 맥스가 되어서 상상하는 경험, 자신의 생각과 글과 그림을 표현해보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